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어,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한번 자기 스스로 자라오는 과정에서 인격이 형성되거나 고정관념이 형성되거나 성격이나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게 한번 다 형성돼 버리고 나면 그게 이제 평생을 바꿀 수 없을 만큼 평생을 가져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한번 인격 형성이나 가치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는 3살 버릇 80까지 가듯이 그냥 이제 평생 간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죠. 한번 형성된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이제 의문이 좀 생기죠. 그럼 바뀌는 사람은 뭐야? 그리고 또 하버드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40세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대요. 40쯤 살면 이게 불혹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확고한 자기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라 이제 그때부터는 인생이 이제 거의 변함이 없는 자기만의 독특한 인격 형성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의 삶을 이제 살아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나이가 40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40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앞으로 10년간 당신은 얼마나 바뀔 것 같은가요?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10%만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바뀔 것 같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90%는 안 바뀐다. 나는 절대 안 바뀐다 이제. 라고 설문에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0세들에게 또 설문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10년간 당신은 얼마나 변했나요?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난 10년 동안 인생이라는 게 참 녹록지 않더라.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0세의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30%가 바뀌었다. 지난 10년간 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물었대, 50세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당신은 얼마나 바뀔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당신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10년간은 얼마나 바뀔 것 같으세요? 했더니, 이제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 변할 일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응답자들의 5% 정도만 나는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응답을 했고, 95%가 이제는 변할 일이 없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60세들한테 다시 또 설문을 이제 받았죠. 60세들에게 당신 지나간 10년 동안 얼마나 변했나요? 하고 물었더니 어마무지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40%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40%가 바뀌었습니다. 40%의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다 알고 보면 40대에서 40세가 되면 절대 이제 앞으로 안 바뀐다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안 바뀔 거라는 걸 모르고 50세 되면 또 지난 10년도 조사해 보면 많이 바뀌었다. 60세 되면 또 50대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그때그때마다 늘 바뀌고 있는 삶을 우리는 안 바뀐다. 앞으로 지나간 내 삶은 좀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의 내 삶은 안 바뀐다라는 그 생각이 확고하게 있는 거죠. 참 재밌는 그 조사였죠. 그래서 그 의식을 보고 이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은 바뀌는 게 아니다. 한번 형성된 인격이나 고정관념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우리한테 의식이 있죠. 근데 실제로 살아내 보면 많이 바뀐다. 저만 해도 굉장히 환골탈태했다 싶을 만큼 인생이 확 바뀌어 있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류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죠. 인격도 바뀌고. 한때는 제가 툭하면 싸우려고 라는 별명을 가지고 주먹 쥐고 일어서처럼 제 별명이
정말 다혈질이었고 눈은 얼마나 사나웠으며 얼굴 자체가 그냥 조폭의 그 인상이 그냥 배어 있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다혈질이었고 진중함이라고는 1도 없을. 그래서 제 별명이 또 한 가지 별명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그만큼 뭔가 깊이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고 그 촐싹거림과 경망스러움의 대명사 그만큼 가벼운 인간이라고 느껴질 만큼 되게 까불까불하고 굉장히 생각이라는 걸 깊이 하는 건 별로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게 연상이 안 될 만큼 완전히 딴 사람이었는데 이만큼 바뀐 걸 보면 인간은 고쳐 쓸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먼저 전제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바뀐 인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게 맞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제가 정확하게 과학적 개념을 들어서 쭉 일단 말씀을 좀 드려놓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원 낭비가 이제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 에너지, 내 우주라고 하는 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흡혈을 당하면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쏟고 있고 특히나 그 쓸데없는 데 쏟는 에너지들이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쳐서 쓰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내가 온 에너지를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 역시 그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엄청 쏟고 있는 그런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짚어야 될 것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는 좀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게 지금은 이 얘기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바로 잡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의 본질적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쓸 수밖에 없는 게 뭔가 누구한테 학을 띠고 뭔가 크게 되어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뭔가 크게 실망을 해보거나 할 때 대부분 뭐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이래 줄 줄 믿었고 나는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뭐 그거 다 개의치 않고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내 뒤통수를 쳤다. 그럴 때 우리가 큰 어떤 상처를 받으면서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내가 괜히 믿어가지고 이런 데미지를 보내 라는 이제 그 각인이 되는 여러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원래가 바뀌지 않아요. 그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인격 형성이 되는 것 물론 결정적 학습 시기라고 해서 15세 정도까지 뇌가 그냥 처음에 거의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 15세가 될 때까지 듣고 배우고 뭔가 이렇게 그 삶에서 자기가 얻어놓은 그런 인격들의 기반이 되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나면 그 뒤로는 거의 안 바뀔 만큼 공고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온 말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래서 어릴 적에 형성된 인격이나 사고 습관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한번 형성되면 그게 거의 평생을 따라갈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그 형성이 되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죠. 그 원인, 그 이유가 뭐냐면 뇌가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뇌에서 코딩이라고 하는 뇌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한 15세에서 뭐 많아야 한 20살까지 우리가 그 뇌에서 생겨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그때 다 코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거다라고 다 이제 그 개념을 끝내버리죠. 개념 정리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그다음부터 자동 반응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무의식이다, 잠재의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알고 보면 뇌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들어오는 정보들 1초에 1000만 건의 정보가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청각을 통해서 100만 건, 촉각을 통해서 10만 1110만 건이 오감의 감각을 통해서 1초 단위로
우리가 그 정보가 들어와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1초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걸 뇌가 다 인지하지 않고 전부 걸러내면서 내 입력 습관의 패턴대로 나의 그 프레임에 짜여져 있는 그 프레임대로 그 틀에 걸려 들어오는 것들만 우리는 인지하고 나머지는 다 흘려버리죠. 그래서 입력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받아들이는 습관이 돼 있다. 뭘 보든 간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는 입력 습관의 틀대로 그 수많은 정보들을 내가 취합해서 딱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모든 환경이 어떤 게 있어도 우리는 못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른 걸 같은 걸 봐도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기만의 입력 습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끝나냐면 0.5초 안에 끝나버린 게임이에요.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입력 정보가 입력 습관으로 딱 들어와서 언어화되고 개념화된 틀로 이걸 범주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12범주, 인지의 12가지 범주의 틀로 딱 받아들여서 이게 개념화되고 그걸 내가 사고 습관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걸 감정까지 처리되는 요게 0.5초 안에 끝나는 게임이에요. 얼마나 삽시간에, 다른 말로 하면 삽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찰나지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손 쓸 틈이 없어요. 한번 그렇게 형성돼 버리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즉각 바로 자동 반응처럼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렇게 사고 습관까지 딱 처리가 되고 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는 그냥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 쓸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손 쓸 틈이 없는 거예요. 못 고쳐 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은 살아온 그대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우리가 딱 알아차려야 될 상태. 근데 이걸 바꾸려 그러면 바꿀 수 있다. 제가 바뀌듯이 얼마든지 바뀐,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40대, 50대, 60대 설문을 조사해서 물어보면 나는 앞으로 안 바뀔 것 같다라고 한 사람들이 지난 10년을 하면 다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세월 동안에 혹독한 자기만의 수업료를 내면서 자기식대로 엄청난 뭔가의 변화들을 그 안에 에너지들을 많은 자원이 투입돼서 바꿔낸 결과예요. 시간, 노력, 자원까지 다 해서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통해서 그 세월 동안 바뀌어 나간 그림들이 내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각자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도 필요한 때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할 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 자기의 의식을 바꾸기도 하고 해서 바꿔보지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바뀐 사람을 보니 내가 저 사람 바꿀 수 있겠다라고 덤벼들었을 때는 혹독한 대가를 내가 치를 각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덤벼가지고 내 있는 재산 다 탕진해버리죠. 재산이라는 게 뭘까요? 시간부터 내 정성부터 내 마음, 온 마음 다 뺏기고 내 재정까지 내 모든 귀한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도 안 되는, 그래서 뒤통수 맞는다라는 이제 그 느낌을 받는 이유가 그 사람은 인생을 걸고 올인해서 바꿔도 될까 말까 하는 그 게임을 나는 너무 쉽게 덤벼서 이 사람 내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고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있어 라고 내가 덤볐다가 내 재산 다 탕진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 재산이 다 그래서 다 그 사람한테 흡혈당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 바뀌는 거 보니까 뭐 이 사람도 바뀌겠네 하고 그냥 너무 그냥 장난처럼 또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다가 우리가 큰 상처를 받는 이유가 그 내가 생각지도 못해 한번 쭉 그 내가 에너지 빨대를 한번 딱 꽂히고 나면 그냥 사정없이 흡혈당하는 그런 상태를 그때부터 무차별적으로 그냥 방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연결되면.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한번 딱 내가 연결을 시키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차없이 계속해서 빨려 나가는 거죠. 그 경험을 이제 안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고쳐 쓰는 단계가 아니다. 왜 0.5초에 내가 개입할 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이제 알아차리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때 부정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연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대할 수밖에 없죠. 겨울이면 겨울이라고 우리가 딱 인지하고 겨울에 맞는 행동을 하고, 봄이 오면 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절을 바꾸려고 하지 않죠. 오는 대로 거기에 맞는 내 대응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뿐이기 때문에 우린 계절을 알아차리면 계절에 맞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아 이게 지금 이거구나라고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를 거기에 맞추죠. 이 에너지에 내가 맞추는 거지 내가 그 에너지를 내가 고치려 들고 바꾸려 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 똑같은 거죠. 인간도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대상들이에요. 계절처럼 또는 자연 모든 만물들을 대할 때 우리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걸 손을 대고 자연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듯이 태풍이 부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냥 태풍이면 태풍이 오는구나 하고 우리는 거기에 피해를 최대한 안 입을 수 있는 내 대응이 중요한 것이지 태풍을 내가 막으려고 못한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대상들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자연 대하듯이. 아,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은 지금 요 상태구나를 그대로 딱 인지하면 요 상태 에너지 값만 우리가 딱 직시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우리는 할 뿐인데 이거를 너 지금 나한테 안 맞아. 그러니까 너 이거 바꿔. 그렇게 덤볐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상처를 당하는 이유가 나는 정말 그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칠 수 있고 나는 나한테 맞춰줄 줄 알았더니 어? 결국 배신을 하네. 나를 실망시키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유가 그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안 바뀌니까 내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아, 이 사람은 이거구나라고 알면 거기에 맞게 내가 대응을 하면은 이상도 이하도 내가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죠. 딱 맞는 행동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차려야 돼요. 아, 사람마다 각각이 딱 그 순간의 입자의 위치값. 지금 이 사람은 요 상태구나를 알아차리면 요 상태에 맞는 대응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친절했고 어제는 이 사람이 되게 뭔가 뭐 굉장히 그 성격도 온순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 걸 내가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 오늘 막 되게 쌀쌀하고 이 사람 막 되게 좀 불친절하고 뭔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어제 너 이랬기 때문에 너 이런 모습 보여줘라고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죠. 근데 딱 보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오늘 만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에너지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다른 에너지예요. 그럼 아 오늘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은 이 사람하고 이런 에너지로 만날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오늘은 이런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얘기로는 얘기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굳이 갖다 대놓고 너 어제는 안 그랬잖아부터 너 지금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부터 그럴 때 이제 고치려 들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가 더 힘들어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 에너지인데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요 사람대로 자기 지금 현재 에너지 값을 나는 내가 이거에 다른 감정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영혼 없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 다음에 보자 하고 다음을 기약하면 돼요. 네 좋을 때 다시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때 보자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갖다 들이다 대고 지금 에너지 값이 아닌 다른 에너지를 요구하니까 우리가 되게 에너지 과잉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 아니면 없나 날이 오늘밖에 없나 하고 그냥 가볍게 툭 조금 이따 얘기하자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넘어가면 될 문제를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그때부터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아 사람들은 다 인격체고 고귀한 자신만의 뭔가 그 존귀함이 있어서 다 대접을 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다 그렇게 대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내 영혼을 다 퍼줄 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다가가고 그렇게 사나요? 아니에요.
딱 그 상대 에너지 위치값과 내 에너지 위치값에 맞는 거래, 맞는 행동들에 그걸 하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오바해? 맥락을 못 읽은 사람이 돼서 분위기를 못 읽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는 그 상대 위치값은 그 상대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딱 맞는 에너지만 내주면 그건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요. 마트 가서 손님으로 내가 뭐 물건을 사서 내가 이렇게 계산하는 분한테 엄마 뭐 사랑해요. 오늘은 뭐 밥 뭐 해주실 건가요? 이렇게 계산하기 전에 앉아서 엄마니까 나 그냥 가져갈래.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 관계하고 딱 맞는 행동만 해야만 전혀 불편함 없이 나도 편하고 상대도 아무 이질감이 안 드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관계를 내가 끄집어내서 이 사람은 고귀한 존재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 관계에 접목한다. 그때부터 에너지 낭비예요. 딱 액면 그대로야 그때 위치값에 맞는 그 사람의 그, 현재 모습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지금 정지되어 있는 요 현재 신분에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신분이 맞으면 내가 거래가 성립되는 거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잘 하죠. 평소에 그냥 모르는 사람들 대할 때는 하나도 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질 뿐더러 딱 접촉되는 그 순간에 그 에너지 아니고는 더 이상 에너지를 안 써요. 그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왜? 늘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이 온 마음을 다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는 안 맞다라는 걸 아는 거죠. 딱 필요한 에너지만 대할 때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아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 에너지만 딱 맞는 에너지만 내고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때그때 맞는 에너지로만 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을 대하듯이 그냥 그 순간에 이 상태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는 대응만 해주면 되는데, 거기 역사성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존엄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막 해석을 달리하려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엄청나게 꼬이죠. 과도하게 에너지가 낭비가 되면서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이제 생뚱맞다라고 얘기하는 느낌들이 맥락을 못 읽을 때 그러는 거예요. 자연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의 이제 두 번째 핵심은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자기 그대로의 에너지 값으로 존재하고 있는 온전한 상태, 그 상태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 우리는 그냥 그때 내가 옥텟 규칙상 내가 필요한 에너지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서로가 등가 교환이 되듯이 딱 정확한 가치가 서로 맞을 때 교환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교환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까지 다 동원해서 뭔가 또 다른 걸 더 이 사람한테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는 때 이 사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지죠. 딱 그때그때 필요한 관계에 맞는 등가만 교환되면 돼요. 맞는 값들이죠. 딱 에너지가 거래의 그 가치가 딱 교환의 등가가 맞아야만 이게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가 다 과잉이 되면서 상대에게 내가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고 상대도 나를 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할 때 핵심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할 때 그걸 자주 오해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라는 게 말 그대로 계절대하듯이 딱 거기에 맞는 행동에 그 에너지만 딱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 쏟는 건 전부 과잉이다. 다 에너지 적자예요. 그럼 내 우주가 다 흔들리죠. 그것만 우리가 유념하면 일단은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뭐 왜 그렇게 삭막하니 모든 관계를 인간관계를 다 거래관계로 봐야 되니? 그렇게 이제 막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모든 관계는 다 거래관계예요. 모든 관계는 등가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등가 교환이 안 맞으면 항상 상대는 나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게 돼 있어요. 등가가 같은 값으로 교환됐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상대는 늘 나한테 결핍을 느끼고 자기지심을 느끼고 이럴 수 있는 게 가치 교환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필요한 에너지만 서로가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담감이 줄어든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또 하나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기준에서 상대를 대할 때, 그러면 가족이라든지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무슨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대할 때도 그러면 우리는 과잉 에너지라고 할 만큼 그런 에너지들은 이 사람 어제는 이랬고 관계성이 지금 현재 요 값에 요것만 내면 이 사람이 서운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한테 1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똑같아요. 그 순간에 내 필요한 접점과 내 현재 에너지가 맞으면 공감이 되는 거고 소통이 되는 거, 안 맞으면 정말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핸드폰만 다 따로 보고 한마디도 안 하는 것처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도 우린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있다, 우린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남보다 더 그냥 사이가 더 소원한 그런 사이로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나눌 에너지가 없다 이거죠. 너하고 나하고 지금 등가가 교환될 만한 에너지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냉랭하게 있어도 별로 안 불편한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우린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내 마음이, 온 마음이 늘 요동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더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내 그 과잉 에너지가 이제는 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단속이 된다. 안 그러면 다 누수가 돼버려요. 탈진돼 버려요. 늘 신경 과민은 늘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이, 그렇게 이제 우린 시달리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필요할 때만 내가 내면 되는 건데, 내가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기분 나빠하고 또 상대가 또 나 때문에 상처받고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그것 자체가 전부 과잉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절대 고쳤을 것도 아닌, 나 역시도 상대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고 상대도 나한테 맞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등가만 교환되면 그 순간의 접점은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 나하고 맞는 상대는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고 그것만 딱 그냥 소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안테나를 세워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남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식대로 맞춰야 될지 이걸 늘 그냥 조정하려고 그러거나 내가 그 상대에 맞추려고 할 때 에너지가 요동치면서 내가 늘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만은 말자라는 측면에서 고쳐 쓰는 게 아닌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고쳐 쓰는 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변하는 거는, 나는 지금 고쳐 쓰는 게 아니래도 지금 막 변하고 싶어요. 현재 상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더 앞으로 나은 인생을 살고 싶고 한데, 입력 습관이라고 하는 게 행동 습관까지 가는 그 사이가 0.5초밖에 안 걸려서 내가 3살 버릇 여든 가는 것을 끝까지 이걸 안고 가려니 너무 나는 이게 지금 싫고 바꾸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바꾸는 방법을 이제 좀 알아차려야 돼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나 역시 고쳐 쓰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나로 살 때, 나는 나로 살 때가 가장 완벽하고 행복하다라는 걸 알면 내가 나로 살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이대로 살래라고 하면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삶을 나는 만족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바꾸고 싶어요. 나를 고쳐 쓰고 싶은데 어떻게 고치냐 이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갈등이 오죠. 왜?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상황들을 놓고 보면 내가 고쳐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몸 현재 요 있는 요 상태를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면 입력 습관 자체가, 얘는 항상 이렇게 받아들인 입력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는 얘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뇌가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상이 하나 딱 만들어져 있어요. 고정관념을 가진 뇌가 하나 있죠. 입력단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0.5초 안에 끝나는 게임인데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뇌에서 회로가 생성되어 있는 입력 단계에서의 얘를 이걸 어찌할 수 없는 이 과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세 가지의 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일 때 이런 관점으로 보는 회로가 열리는데, 딴 사람일 때는 딴 회로로 열리게 되는 신기한 이 뇌에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알아차리면 아주 재미난 그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입력 정보가 바뀌어버려요. 0.5초 안에 끝나는 입력 정보가 다른 정보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참 재밌어요. 신분이 바뀌면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돼 있으면 이 존재일 때 보는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이 적용이 되고요. 내가 요 신분일 때 요런 프레임이 적용이 돼요. 참 희한하죠. 엄마일 때 프레임이 적용되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정보가 완전히 다른 정보로 들어오고요. 내가 딸일 때 내가 같은 사람인데 내가 딸이라는 신분으로 내 프레임이 딱 그 현장에서 있으면 완전히 다른 게 보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명절 때 가면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시댁에 갔을 때는 내가 며느리의 그 프레임이죠.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뭐 모든 것들을 볼 때 며느리의 시선으로 모든 게 다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난 해야 돼. 그리고 뭐 그냥 시누이들이 있고 뭐 얘기해도 나는 늘 할 말은 그냥 자동으로 이거는 내가 딱 차단이 되죠. 왜? 의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며느리의 신분에서 보는 모든 관점들은 다 그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빨리 이제 우리 친정에 가자 하고 이제 남편 손잡고 친정을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딸의 모드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뭐 꼼짝도 안 해. 손가락 하나 깜짝 안 하고 신우한테 다 그냥 시키죠. 어? 신우라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제 딸이야. 내가 신우가 됐어. 그럼 올케한테 다 시켜요. 그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럼 내가 왜 해야 돼? 그냥 나는 앉아서 먹고만 있다 갈래 하고 완전히 다른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 마음이나 에너지나 그 모든 것들을 대할 때 내 그 보는 것들이 다 달리 보여요. 그 찰나지간에 위치만 좀 이동했을 뿐인데 내 자세가 바뀌고 보이는 게 달리 보여요. 그래서 관념이 바뀌려고 그러면 입력단에서 0.5초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뀌려면 에너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분을 바꾸는 게임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에요. 습관을 바꾸는 것도 물론 그 다음 두 번째인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에너지적 관점의 그 관점을 바꾸는 건데 관점이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데 신분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더라는 걸 알아차리면 신분 바꾸는 훈련을 해보시면 돼요. 난 지금 누구다 하고 금방금방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역지사지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나는 지금 누구다라는 신분을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지 하고 보면 그 관점으로 다 모든 것들이 다시 보여요.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그 사고 습관도 다 다른 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닌데 나를 고쳐 쓰고 싶을 때는 내 신분을 바꿔보자. 신분을 바꿔보세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다른 신분을 등장시켜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딱 그 정의를 내리는 순간 뇌가 신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해요. 다른 회로가 즉각 가동되더라. 이 정말 뇌에서 아주 그 불가사의하게 작동되는 아주 신비 영역이에요. 의식 회로가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신분으로 사는 게 오래되면 이제 이 회로가 완전히 가동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다중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격체가 전혀 여기 뇌에서는 회로가 생성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은 습관이었는데 다른 인격이 들어와버리면 다른 인격 행세를 해버려요. 뇌가. 그래서 막 언어도 막 이상하게 한 번도 안 썼던 언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내 마음 자세도 완전 다른 마음 자세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는데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뇌는 디바이스로서 얘는 이 자체 인격이 없고 그때그때마다 상대의 눈빛 속에 인격이 등장하는 시스템이라서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의식인 내가 유저로서 내가 주인인 주체인 내가 이걸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분이 아니라 수많은 신분을 만들어내는 바다 같은 존재라서 내가 얼마든지 캐릭터라고 하는 등장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뇌는 고정적인 자기 신분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자아, 실체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한 신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뇌에서 다중인격이 가능한 이유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상으로 수없이 많은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를 얘가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입력단의 입력 정보를 0.5초 안에 끝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서 행동해버리면 돼요. 내가 딴 사람이 돼버리면 돼요. 그럼 완전히 이제 변화된 딴 사람으로 살게 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이래요. 나 지금 거듭났다. 난 딴 사람이야 이래버리면 돼요. 난 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완전 딴 에너지가, 강력한 딴 에너지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캐릭터를 여러 가지를 만들 수는 있겠죠. 등장인물 그때그때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항구적인 것은 유저라고 하는 고정된 하나의 고차 의식의 그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상위자, 좀 더 내가 더 신분이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뭔가 내가 우주의 근원에 접해져 있을 만큼의 굉장한 존재라고 인식을 바꾸게 되면, 그 존재가 이제 내가 되면 회로가 사고 습관이 애초부터 바뀌죠. 다 전지전능한 유저의 관점에서, 또는 내가 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른이 된 신분 같은 그런 더 성숙한 마음으로 보는 자세가 열려버리면 들어오는 사고 습관이 애초부터 싹 다른 것들로 세팅이 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에요. 요걸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거는 근데 훈련이 필요하죠. 이건 역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빈몸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실습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빈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딴 사람이 돼 보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를 가진 완전 딴 몸이 돼서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걸 실제로 느껴요. 그렇게 이제 해보시는 게, 이제 여기서는 좀 더 깊게 계속 디렉션 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 이론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게 맞는데, 자연을 대하듯이 있는 그대로를 대하고 거기에 맞는 에너지만 내면 내가 에너지 로스가 더 이상 없고 상처를 더 이상 받을 일도 없고, 딱 그때 필요한 에너지만 내고, 아니면 다음에 만나면 되고, 순간순간 그 에너지로만 접촉하면 가장 심플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바뀌고 싶은데, 나를 바꾸려고 할 때 나를 바꾸는 원칙은 내 신분, 나의 자아라고 얘기하는 이 존재, 나를 아예 확 갈아엎어서 새로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인격이 돼버리면 그 인격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입력 정보가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두 번째, 이제 출력 정보를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입력 정보는 0.5초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 신분을 바꾸는 건 내가 의지를 동원하고 계속해서 뭔가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 낭비가 또 심해요. 내가 의식을 한 번씩 계속 고도로 집중해서 나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나라는 신분을 늘 유지하려고 그러면 고도의 내 집중을 통해서 이런 신분이라는 의식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가 이제 우리는 쉽지가 않죠. 새로 창조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그나마 쉬워요. 왜냐면 입력 정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출력 정보, 내가 행동은 바꿀 수 있거든요. 생각하고 달리 행동은 달리 할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달리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걸 우리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다른 말을 하죠.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마음이 없는 소리라는 게, 소리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출력 정보라고 하는 행동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입력과 내가 이래야 이런 생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신비한 영역이에요. 생각과 몸이 따로 놀 수 있는, 그게 또 되게 재밌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야 돼요. 근데 뇌는 웃긴 게, 입력 정보보다, 입력 습관으로 들어온 정보보다 출력 정보, 내가 행동을 한 거를 더 뇌는 신뢰해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따라와 버려요. 그래서 입력 정보가, 입력 습관이 행동 때문에 다시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서 이걸 곧바로 행동을 얘가 즉각 얘가 지지하고, 그걸 지가 보강해주는, 다시 말해서 이걸 더 확정시켜주는 걸로 얘는 더 이제 공고히 시키죠. 행동을 바꾸면 돼요. 행동을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생각대로 바로 행동을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는 하지만,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바꿔버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었듯이 거짓말 하듯이 거짓말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달리, 내 마음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행동부터 바꾸면
이게 그때부터 생각이 따라오죠. 그게 가정원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재미난 그 뇌과학적인 그 이론이죠. 가정원칙.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따라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뭐 그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웃을 생각이 따라오는 것. 그 자체가 이 가정 원칙 때문에 그렇고, 뇌는 행동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출력 정보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출력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뇌는 그냥 이게 더 믿을 만한 현실이다라고 곧바로 생각을 수정해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따라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는데, 고쳐 쓰고 싶을 때는 행동을 바꾸면 된다. 생각과는 달리 행동을 먼저 바꿔버리면 따로 내가 그런 마음이 막 귀찮아지고 마음에서는 자꾸 하기 싫어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하는데, 말을 툭 다른 말로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이게 재밌어, 난 지금 이거 시작했어 하고 뚝 행동해버리면 곧바로 그런 거다라고 믿고 따라와 버리는, 그게 체계가 바뀌어 버려요. 의식 체계가. 그래서 요걸 활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행동, 출력 습관, 출력을 우리는 다른 걸로 조정을 해서 바꾸면 행동은 따라오게, 생각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 인지 조절 능력이라고 그러죠. 인지 조절 능력. 인지라고 하는 이거를 조절해서 행동을 다른 걸 통해서 인지가 다른 게 인지되도록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걸로 우리는 고쳐 쓸 수 있다. 우리 몸을 고쳐 쓰려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습관 들이기예요. 꾸준하게 습관을 들이면 이 꾸준한 습관이 처음에는 힘들죠. 꾸준하게 습관 들인다는 게, 그게 꾸준함을 가지고 습관만 바꾸면 모든 게 게임이 끝나는데, 왜냐면 입력단을 이제 그때부터 어레인지 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단을 손댈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자동 사냥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내가 원하는 걸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도 얘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는 단계가 만들어지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력단을 손봐야 되는데, 입력단 손보는 것은 습관 들이기밖에 없다. 습관 들인 게 근데 그만큼 힘들죠. 엄청나게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이거를 맥락 분리를 통해서 단계별로 아주 짧게 목표를 정해서 계속 해볼 수 있는 기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이게 이제 어느새 습관이 들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3일은 견뎌요. 강력한 의지로 하면 3일은 견디거든요. 그 3일간은 어떻게 해보자 하고 3일 따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3일 하도 포기하면 또 3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3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제 그 7번만 반복해 보면 된다. 그럼 21일을 3일 단위로 간헐적이지만 해보는 거예요. 3일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3일 하다가 실패하고 하더라도 7번을 해보자 하고, 조금 하다가 좀 시들해지면 또 한 번 더 해보고, 나는 왜 안 되지라고 할 필요 없이 그렇지 이게 원래 내가 작정하고 잘한 거였어 하고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3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작심 3일이 원래 내 작전이었어 하고 작심 3일을 7번 반복하자. 그러면 21번을 21일을 해본 거기 때문에 약간 익숙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21일 지나면은 이제는 그렇게 몇 번을 더 반복하면 90일까지는 가죠. 그래서 이제 한 김에 100일 채우자 하고 100일 기도를 하듯이 100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그렇게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별로 어렵지 않은 목표들을 습관처럼 꾸준히 장난처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계속 하는 걸 해보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쌓여서 100일간을 이제 쭉 할 수만 있게, 그 가동하는 기간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습관화 돼 있어요. 안 하면 이제 좀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좀 찝찝하고 하는 단계까지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쭉 갈 수 있죠. 그 단계로 가도록 우리가 습관 들이기, 이 습관 들이기야말로 입력단을 내가 그 컨트롤하는 굉장히 가치 있는 투자다. 이거는 저절로 돈 벌어주는 것과 같은 엄청난 투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습관은 무조건 들여야 되겠다 하고, 처음부터 많은 습관 들이려고 막 리스트를 세우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주 진짜 쉬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그 들어와서 신발 가지런히 놓기, 요거 하나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내가 그렇게 쓰고 그렇게 되게 한 습관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성취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걸 내가 생각한 것대로 했다.
그거 하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근데 뭐 너무 거창하게 뭐 새벽 5시 일어나서 내가 뭐 하겠, 그 다 그냥 그 시들해져 버려요. 못 따라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쉬운 거, 말도 안 되게 쉬운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다음 숨 쉬는 거, 뭐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이에요. 숨 쉬는 거 하나만 잘해도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래, 숨 쉬는 건 평소에 쉬는 거니까 이거 심호흡 하라 그랬지 하고 톤압법 한번 해보는 거죠. 한숨 쉬듯이 들이쉬고 하는 걸 길게 내뿜는 습관들이기를, 이거부터 해보자. 그냥 그래,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톤압법 한 30번, 그걸 하루에 4번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30번씩 4번 해보자 하고 시작하면, 톤압법이든 신발 바로 놓는 거든 또 아니면 뭐 그냥 뭐 일기장 한 줄 쓰는 거든, 그 뭐든 간에 내가 작정한 거는 내가 꾸준히 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하고 진짜 쉬운 것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습관들이가 되면 거기서 이어붙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하나하나 보강해서 낙타코 전법으로 조금씩 한 개씩 추가해 나가고, 완전히 하나가 익숙해지면 그게 습관이 들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 또 추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이게 에너지라는 게 복리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요. 하나 습관 들이는 것도 오랫동안 습관이 잘 안 드는데, 한 개 들으면 두 번째 습관 들이는 건 금방 또 따라 붙어요. 왜냐하면 하나 습관 뒤에 같이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얘가 루틴화 되는 게 쉬워지면서 점점 더 습관이 가속화되고 더 다른 것도 붙는 게 더 빨리빨리 본드가, 강력한 본드, 자석 이런 효과가 있어서 빨리 달라붙어요, 습관들이. 그래서 하나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의도한 거 말도 안 되는 제일 쉬운 거 하나를 일단 습관 들여야 되겠다 하고 습관 들이기가 성공하면 그 다음에 하나를 슬쩍 갖다 붙이고, 또 그 2개가 들면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약간 어려운 것들도 따라와요. 관성법칙, 이게 가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것도 쉽게 따라붙고, 그 다음에 자성이 생겨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그때부터 생겨요. 그러면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을 이제 끌어붙여도 쉽게 달아붙죠, 습관이. 그래서 붙여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력 습관 단계에서 내가 습관이 몇 가지가 장착되기 시작하면 입력단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고쳐나가는 걸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내 인생 바꾸는 가장 큰 포인트, 그렇게 3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물론 제가 뭐 갓생 코딩 짜는 법부터 여러 가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참고하시면 더 좋고, 일단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에너지가 되게 편해지고, 두 번째는 나를 고쳐 쓰고 내 인생 갈아엎고 싶을 때는 고쳐 쓰는 게 아닌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적어놓은 게 있는데,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늘 가던 길대로 습관대로 가는 것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웬만한 거 불편한 것들은 그냥 불편해도 그냥 감내하고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걸 뒤바꾸기 위해서는 고쳐 쓰는 게 아닌 거, 그대 이대로 살다가 그냥 뭐 좀 불편해도 나 이대로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도 그래 이게 나야라고 수용하고, 그 자체를 내가 자연이라고 내 자신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고, 진짜 꼭 바꾸고 싶은 거, 그런 것들 하나가 딱 절박하는 게 느껴지면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씩 장착하면 나중에 경로 의존성 때문에 내가 그냥 막 불편해도 대충 참고 말지 하는 것까지도 따라붙어 와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통째로 갈아엎어지는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엄청난 힘이 생기죠.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게, 우리가 대운이 와가지고 완전히 인생 갈아엎어져서 혹독한 고난을 당해서 그래야만 바뀌는 내 습관들, 이런 것들, 인생 주변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 다 갈아엎어지는 것들이 그래야만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의도해서 바꾸고 싶고 그렇게 혹독한 인생의 고난을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고 내가 설계해서 바꾸고 싶다면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또 내가 누군가 늘 뒤통수 맞아서 당하고 이런 그 에너지 낭비를 엄청나게 많이, 내 인생에 그 로스가 생겼던 것들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딱 들여다보면서, 그게 누구든 간에 그 누구래도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그 맞는 에너지만 내가 그 순간만 대응해주면 가장 심플한 건데,
그걸 내가 더 과잉으로 줘서 내 인생이 이때까지 이렇게 에너지가 로스가 되고 너무 낭비가 심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고쳐 쓰려는 마음보다는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거기에 딱 맞는 에너지 내는 지혜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